여러분, 사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명절에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고 손주 이야기 몇 마디 나누고 건강하세요 하고 헤어지는 그 사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속으로 뭔가 꼭 눌러두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저는요. 저는 사돈을 좋아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우리 며느리 부모님.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딱 봤을 때, 아, 괜찮은 집안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 장가 잘 보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사돈, 우리 한번 여행이나 같이 갑시다. 자식들 결혼한 지도 5년이 됐는데 사돈끼리 아직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었잖습니까? 그 제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박 4일 강원도 여행. 첫날은 좋았습니다. 둘째 날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 술자리에서 사돈어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박살냈습니다. 두 집안이 박살났습니다. 자식들 부부가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손주가 그 사이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주먹이 오갔습니다. 65 노인끼리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분명히 사돈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지거나 아니면 다시는 전화하기 싫어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제 이름은 강병수. 올해 65입니다. 충남 논산 출신입니다. 농사 짓는 집 막내로 자랐습니다. 형제가 5이었는데 저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3세 상경에서 공구 도매상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30에 조그만 공구상을 차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 밥벌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있는 척도 못합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지방 국립대를 나왔습니다. 서울 명문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학벌이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성실함이 밥을 먹여준다고 믿었거든요. 민준이가 29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이 지윤이었습니다. 서울 태생이었습니다. 민준이보다 2살 아래. 대학은 서울 소재 4년제. 아버지는 회사 부장 출신이고 퇴직 후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어른 부부를 처음 봤습니다. 사돈어른 함기태 씨. 키가 크고 말이 적었습니다. 첫인상이 점잖았습니다. 사돈댁 정말순 씨.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좋은 분들이다 싶었습니다. 우리 집이랑 격이 비슷하다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두 집이 순서 맞춰 애들을 보냈고 손주가 태어나자 양가가 사이좋게 봐줬습니다. 특별히 가깝지도 않았고 특별히 멀지도 않은 그런 사돈 사이였습니다. 결혼 5주년이 됐을 때 저한테 아내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돈이랑 한번 여행이나 가자. 자식들한테만 손주 부탁하고. 저도 그 말이 좋았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여행도 가고 사돈이랑 정도 좀 쌓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돈이 가까워야 자식들도 편하다고 했으니까요. 사돈 측에 말을 건넸더니 흔쾌히 응했습니다. 함기태 씨가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박 4일로 강원도 양양 속초 고성으로 갔습니다. 바다도 보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게 전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부터 작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차로 사돈 부부를 태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함기태 씨가 우리 차로 갑시다 했습니다. 그 차가 우리 차보다 좀 더 좋은 수입차였습니다. 별거 아닌 거 압니다. 그냥 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 작은 가시 하나가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첫날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함기태 씨가 자기 회사 다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몇십 명이었다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함기태 씨가 물었습니다. 강 사장님은 어떤 사업하세요? 공구 도매상합니다. 조그맣게요. 함기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뭔가 묘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는 고개가 아니라 그 정도군요 하는 고개 같았습니다. 제가 또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넘겼습니다. 둘째 날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 교육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정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윤이가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잘해요. 그 말이 그냥 자식 자랑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또 헷갈렸습니다. 우리 아내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굳었습니다. 순자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순자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은근히 뭔가를 비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맞았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고성 어느 횟집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술이 2병째로 접어들 무렵 함기태 씨가 자식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참 성실한 친구더군요. 지윤이가 복을 받은 거죠. 저는 감사합니다. 사돈댁 딸이 워낙 야무지니까 민준이가 잘 따라가는 거죠라고 했습니다. 함기태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한 잔 들이키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강 사장. 솔직하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돈 사이니까. 저는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함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윤이가 학벌이 좀 있고 집안이 서울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사모님이 좀 걱정했었거든요. 지방 국립대 나온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게 맞냐고. 나는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아내 순자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요? 함기태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 나쁜 뜻이 아니라요.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거죠. 다행. 지방 국립대 나온 남자한테 딸을 보냈는데 다행이라고.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아들이 학벌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처음엔 걱정했다는 거지. 지금은 다들 잘 지내잖아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사돈댁 딸이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때 한 번도 학벌 따진 적 없었어요. 사람 됨됨이 보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서운하네요. 함기태 씨가 이번엔 톤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서운하기는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서운합니까? 우리 사위도 아시겠지만 우리 집안이 3대째 서울이고 지윤이 외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우리가 눈을 좀 낮춘 거 맞잖습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낮췄다고요? 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사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눈을 낮춰서 데려갔다고 하신 겁니까? 함기태 씨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사실이잖습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실 건 없고요.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됩니까? 그게 기분 좋게 들릴 말입니까? 정말순 씨가 자, 우리 그냥 술이나 마셔요 했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냥 나가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함기태 씨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게 진짜 뇌관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십니까? 논산 시골 출신이 서울 와서 공부상 하셨다면서요.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딸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딸 고마워할 줄 아셔야지. 논산시골. 공구상. 고마워할 줄 아셔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일어서 버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함기태 씨도 일어섰습니다. 두 노인이 횟집 안에서 마주 섰습니다. 제가 먼저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안 잡을 사람이 있습니까? 함기태 씨도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식당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종업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내 순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순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60 넘은 노인이 횟집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나중에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사돈끼리 여행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일찍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다음날 새벽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집에 도착해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요?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돈댁에서 먼저 아들 민준이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정말 순씨가 딸 지윤이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부부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 순자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남편 병수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윤이가 민준이한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민준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장인 어른한테 먼저 손을 대셨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함기태 씨가 한 말들을 전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알겠어요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민준이가 지윤이한테 사돈 측 말이 잘못됐다고 했나 봅니다. 지윤이가 화를 냈습니다. 내 부모님이 그런 말 할 분들이 아니야. 당신 아버지가 오버한 거야. 민준이가 맞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버할 분이 아니야. 논산 시골 출신이 뭐가 어때서 그 말을 해요.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싸움이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지윤이가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민준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지윤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걸 만든 건가? 아들 부부가 5년을 살았습니다. 손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돈끼리 여행 한번 갔다 와서 이혼 위기가 됐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며칠째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 우리가 참았어야 했나? 그냥 그 말을 듣고 웃어넘겼어야 했나? 그런데 동시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논산 시골 출신. 공구상. 눈을 낮춰서 보낸 딸. 그 말들이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면 나는 그냥 평생 그 소리를 들어도 되는 사람인 건가? 지윤이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민준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2시간을 넘겼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초부터 장인 함기태 씨가 민준이한테 해온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지윤이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해. 지윤이가 자네한테 시집 온 게 보통 결정이 아니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 자네가 좀 더 노력해서 올라와야 우리가 안심이 되지. 지윤이 친구들 남편들은 다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야. 자네도 분발해야 하지 않겠어? 민준이는 그 말들을 듣고 또 듣고 그냥 참았다고 했습니다. 지윤이를 사랑했으니까. 지윤이가 행복했으면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함기태 씨가 명절 때마다 우리 집 욕을 지윤이한테 했다고 합니다. 강신애는 시골 출신이라 문화 수준이 좀 달라. 내가 맞춰줘야 해. 강신의 어머니가 음식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배운 게 그거니까.
지윤이가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를 볼 때 그 시선이 생겼다고 합니다. 민준이가 그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윤이가 우리 집에 오면 어딘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다고. 우리 아내 음식을 먹을 때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다고. 민준이는 그게 지윤이 잘못이 아니라 장인어른이 만든 거라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가라앉으면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미안했습니다. 5년 동안 그 말들을 들으면서 혼자 참아온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꾹꾹 눌러온 아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 지윤이한테도 미안했습니다. 지윤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뿐입니다. 부모 말을 믿는 건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된 말을 심어준 게 잘못이지. 저는 민준이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혼하지 마라. 민준이가 조용했습니다. 지윤이가 나쁜 게 아니다. 지윤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다. 그 둘은 다른 거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순자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지윤이한테 전화할 거야.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사돈 댁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먼저 연락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잘잘못은 분명히 있어. 근데 지금 내 아들 부부가 이혼 직전이야. 잘잘못 따지는 게 먼저야? 아들 결혼 지키는 게 먼저야? 순자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전화해요. 저는 지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윤이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윤아, 아버지다. 잠깐 들어줄 수 있어? 지윤이가 네 했습니다. 여행에서 있었던 일 들었지? 내 아버지가 한 말이 나는 많이 상처가 됐어. 솔직히 지금도 화가 다 풀리지 않았어. 지윤이가 조용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민준이 잘못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둘이 그걸로 이혼까지 가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아버지로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윤이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가 그런 말 들으셨는데 제가 아버지 편을 못 들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 편 들기 어려웠을 거야. 부모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아버지는 다 이해해. 지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갈게요. 민준이한테 잘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함기태 씨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더 어려웠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함기태 씨가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돈 병수입니다. 멱살 잡은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과는 드립니다. 함기태 씨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하신 말씀 그건 제가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논산 출신이 어떻고 공구상이 어떻고 눈 낮췄다고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함기태 씨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술자리에서 말이 지나쳤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인정은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자식들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우리 둘 다입니다. 손주도 있고요. 우리가 어른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읍시다. 함기태 씨가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을 선은 그었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나서 열흘쯤 지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함기태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강 사장. 지윤이가 집에 돌아갔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날 제가 한 말들 생각해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학벌이니 집안이니 그게 사람 값어치가 아닌데. 오래된 생각이 술김에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봤습니다. 함기태 씨가 잘못을 인정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60 넘게 살면서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저도 손부터 나간 건 반성합니다. 앞으로 자식들 잘 사는 거나 봅시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함기태 씨를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어떤 말을 해왔나. 민준이가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했을 때 그 나이에 무슨 직장 이직이냐, 성실하게 다니는 게 최고야 한 적 있습니다. 지윤이가 뭔가를 요리했는데 맛이 없어도 잘 먹은 척했지만 한 번은 요즘 며느리들은 음식을 좀 배워야 해 라고 손자한테 말했고 그게 지윤이한테 들어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도 함기태 씨와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달랐을 뿐. 소개된 게 완전히 달랐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밤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한테 저도 상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도, 의도가 없었어도. 그게 더 솔직한 반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부부가 돌아왔고 손주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주가 들어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애 하나가 뛰어오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쌓인 것들이 다 사소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이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 보자. 작은 식당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사돈 부부와 우리 부부. 자식들 없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당연히 어색했습니다. 함기태 씨가 소주를 따르더니 먼저 잔을 들었습니다. 강 사장 한 잔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잔을 내밀었습니다. 함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던 게 나온 거였습니다. 오래된 편견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돈, 나도 손찌검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말로 해결할 것을. 그 나이에 그러면 안 됐지요. 정말 순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순자도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함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강 사장, 사실 내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대기업 다니고 부장까지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있던 자리를 자꾸 말로 증명하려 했던 것 같아요. 꼴 보기 싫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함기태 씨가 달리 보였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 자기 자리를 잃은 사람이 과거 직함으로 버티려는 그 불안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돈, 나도 콤플렉스 있어요. 논산 촌놈 소리 평생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에 더 폭발한 겁니다. 나도 여전히 그게 약점이에요. 함기태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한심하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날 소주를 꽤 마셨습니다. 싸운 그날보다 더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먹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 함기태 씨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황당했습니까? 웃기기도 했습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까? 사돈 사이가 참 묘합니다. 남도 아닌데 가족도 아닌. 친하게 지내자니 경계가 없어지고 거리를 두자니 자식들이 불편해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는 겁니다.
학벌, 집안, 재산, 고향. 그게 사람 값어치가 아닌 걸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 입 밖으로 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두 집안을 흔듭니다. 자식 부부를 흔듭니다. 손주를 흔듭니다. 우리가 어른입니다. 어른이라는 건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을 것을 알고 내려놓을 것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사돈 사이에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학벌로 이기고 집안으로 이기고 재산으로 이겨도 자식이 집니다. 손주가 집니다. 그 싸움에서 진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내려놓는 것. 그게 제일 어렵고 그게 제일 강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